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사과나무 재배 연간 주요 작업에 대한 정리, 이것만 알아도 사과농사 반은 지은 거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과 가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과의 재배 환경에 대해서 간단 정리하자면은 발화저구는 15도에서 21도, 육묘저구는 18도에서 25도, 그리고 평균기온은 6도씨 이상 14도씨 이하에서 본격적으로 사과 나무가 생리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육저고는 18도에서 24도씨인데 30도 이상이 되면 과실이 비대해지거나 그러면 꽃눈 형성이 불량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실 성숙기의 생육저고는 20에서 25도, 착색저고는 일평균 12, 13도 정도, 야간 평균 기온은 8도씨 전후가 알맞다고 합니다. 1조 시간은 2300시간 이상, 즉 북향이 아니라 남향이래야 좋다는 거죠. 그래야 하루에 13시간 이상 시간이 저게 들고 햇볕이 들고, 그러고 요게 180일 이상 유지가 돼야 2300시간이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뭐 구준 날 빼고 180일이 나오려면은 남향이 맞겠죠. 그리고 강수량은 1300mm 이하. 1300mm가 넘는 데는 우리나라에 몇 군데 안 되죠.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이 1300mm 이하니까 사과나무를 이 사과 과수원을 하기에는 적당한 강수량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토성은 양토와 사양토, 그리고 작토 깊이는 1m 이상, 그리고 뿌리가 내려가는 게 1m 이상은 되도록 밑에 암 같은 게 받치지 않고 흙이 존재하고 있어야 좋다는 거죠. 토양 경도는 18mm 이하, 24mm 이상은 심한 작용이 온다. 요거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간입식 토양 경도계의 콘이 토양에 간입하는 길이로 나타내는데, 즉 손으로 콱 찍으면은 이게 송곳처럼 돼가지고 땅이 푹 파이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가는데 야무면 야물수록 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걸 찍었을 때 이게 밀려 올라온다고요. 밀려 올라오는 길이를 가지고 몇 밀이냐 그를 나타내는, 그를 읽어서 경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투수성은 2.7mm 시간당, 그러니까 1시간에 물을 줬을 때 2.7mm 이상의 물이 땅속으로 그대로 스며들 수 있는, 그러니까 푸슬푸슬한 그런 토양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동해, 재해는 동해와 느서리피해 일소와 고두병 방제 요 네 가지가 있는데, 동해는 주간과 주지에 백색 페인트를 발라가 동해를 예방하고, 그리고 만약에 파열 같은 이 부위가 이 얼어가 째지 터졌다 이러는 베프란을 발라가 병충해가 확대되는 것을 갖다가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느서리피해는 사전 대책으로는 냉기 유입 차단을 위해서 울타리를 2m 이상 높이로 쳐가지고 쭉, 요거는 뭐 측백이나 뭐 하여튼 바람이 안 드는 걸로 그거를 쳐가지고 방지를 하고, 그리고 요거를 방상림이라고 하죠. 요 방상림을 이렇게 설치하고, 그리고 경사지에 식재를 할 때는 길이 방향으로 경사 방향으로 식재를 하는 것이 느서리 피해를 방지하는 요령이라고 합니다. 응급대책으로는 기상예보가 있으면 그때는 송풍 바람을 불어준다거나, 안 그러면 연소 막 연기를 내가지고 뭐 불을 태운다든가, 아니면은 살수법을 쳐가지고 서리가 내리는 걸 방지하거나, 안 그러면 살수를 하게 되면 미리 그거 얼어뿌리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얼어뿌리면 0도 이하로 안 떨어지잖아요. 고기 자체가 보온 역할을 해가지고 이게 뭐 영하 3도, 5도 이상 내려가지고 이 꽃이 적어되는 걸 갖다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소 피해, 관수, 그리고 칼륨제를 살포하는 겁니다. 물을 푹 주면은 일소, 이 덮어가지고 막 이 수피가 터지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을 푹 주거나 아니면 칼슘제, 탄산칼슘이나 카올린 등을 살포한다. 그리고 미세 살수 장치는 31도 이상의 고온 시에는 미세하게 살수를 안개처럼 물을 뿜어주게 되면은 그것이 증발하면서 기온을 낮춰가지고 일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두병 방지를 위해서는 질소 시비량을 감소하고 수세 안정 및 큰 과실 생산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석회, 고토석회를 10아르당 200에서 300kg, 그러면 한 평당 1kg 정도를 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을 0.3에서 0.5% 물에 희석해 가지고 뿌려주거나 또는 칼슘이 함유된 봉지를 싸주게 되면은 병해를 차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고두병 방제였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연간 일정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빠른 순서대로 일정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월 1일에서 2월 28일 사이는 사과나무 전지와 전정을 하고 2월 1일에서 3월 20일 사이는 기비를 주는 밑거름을 줍니다. 요거는 뭐 우분이나 돈분이나 개분이나 뭐 이런 것들 왕겨 등과 지피나 톱밥 등과 이렇게 섞어 가지고 섞는 거 부숙시킨 것 요걸 갖다가 이 제곱미터당 1kg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 뭐죠 10아르당 300평당 약 1톤에서 2톤 사이 그걸 갖다가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족분은 질소 인상 가리를 제곱미터당 6g 같으면은 300평당 6kg을 추가로 시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기비는 보통 땅 얼기 전인 낙엽진 후 땅 얼기 전인 10월 하순에서 11월 하순 사이에 또는 2월 하순에서 3월 하순 사이에 입히기 전에 이렇게 한 번만 내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2월 10일에서 4월 20일 사이는 개학이 저온이나 또는 강우나 또는 고온 재해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때는 이제 결실 불량이 발생하게 되죠. 요거에 대비해서 재해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3월 20일에서 3월 31일 사이는 인공수분을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인공수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4월 1일에서 4월 10일 사이는 안정적인 결실과 정형과 생산을 위해서 인공수분을 해주는데 수분수 양이 부족하거나 기상이변이 발생하거나 또는 벌이 부족할 시에는 인공수분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서 4월 20일 사이는 적과 그러니까 이 과축을 갖다가 그러니까 꽃이 열매를 맺었는 거 그걸 갖다 따줍니다. 이걸 적과라고 하죠. 적과를 해주는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처음에 중심 과축이 달립니다. 그러고 나서 2, 3일 있으면은 이제 가에 이제 축이 이제 달리게 되는데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남겨두느냐 하면은 사과나무는 보통 2년 내지 3년생 가지에 과실이 열리는데 3년 된 가지에 열리는 것을 놔두는 게 좋고 그리고 가운데 달리는 가축을 남기는 게 좋겠습니다. 측과보다는 가운데 있는 중심과를 남기는 게 좋겠다는 거죠. 병충해 피어나 상처를 입은 과실을 없애주고 나무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지 끝에 대롱대롱 달리는 이거는 이 가지가 부러지거나 안 그러면 처져 가지고 내년에 이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과실을 달지 말고 없애주라 그 말이죠. 그리고 과실은 꼭지가 짧은 과실은 없애줍니다. 왜냐하면은 변형과 이게 과실이 자라면서 굵어지면서 이게 가지에 걸려 가지고 여기에 이제 기형이 발생하거나 또는 강풍이 불면은 이게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안 움직이니까 나무 가지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이 충격이 뚝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없애주는 게 좋겠다는 거죠. 4월 10일에서 8월 20일 사이는 비대성장, 나무가 굵어지고 키가 커지는 이런 시기고 4월 20일에서 4월 30일 사이는 적화제를 살포합니다. 사과는 적과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과실 품질이 향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농촌 일손 부족과 고령화로 인하여 적화제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적화제는 개화량이 많고 괴화 중 기상 상태가 양호해 가지고 결실이 충분하다고 생각될 때에만 실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과는 중심과가 먼저 피고 나서 2, 3일 후에 측화가 피기 때문에 중심화가 50% 정도 피었을 때와 만개 시 그러니까 2회에 걸쳐서 인공수분을 실시합니다. 인공수분을 하고 난 후 이후에 적화제를 살포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인공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심화와 측화를 합해서 전체 꽃의 7, 80% 정도가 개화해질 때 살포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석회유황합제는 석회유황합제 요거는 화분이나
주두에 약재가 부착돼 가지고 화분 후 발화를 억제하거나 또는 주두를 고사시켜 가지고 사과꽃이 강제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요래 해주는 것이 바로 적화제 살포의 이유입니다. 4월 20일에서 7월 30일 사이는 여름철 재해, 그러니까 가뭄과 고온, 이때는 생육 및 과실 비대 불량이 발생하거나 또는 일소 피해 또는 진딧물 응해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요거는 거기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5월 1일에서 7월 31일 사이는 예초관리, 가수원 나무 아래 풀베기를 해주고 병충해를 방지해 주는 것이죠. 5월 10일에서 5월 20일 사이는 추비, 복합비료로 뿌리가 추비를 해주는 거죠. 요거는 추비는 질소, 인산가리를 각각 제곱미터당 10g, 그러니까 10아르당 300평당 10kg을 살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5월 10일에서 6월 20일 사이는 봉지 씌우기 하는 시기입니다. 고품질 사과 생산과 이거를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착색을 향상시키고 병충해를 방지하고 농약 잔류를 안 나오도록 요리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봉지 씌우기가 되겠습니다. 봉지 씌우기는 적과 후 바로 실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과수형 봉지 속에는 방균제가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봉지 중앙부를 손으로 잡고 봉지를 부풀려 가지고 이 봉지하고 과일하고 직접 닿지 않도록 요래 싸주는 게 좋겠습니다. 과수형 봉지 속에는 방균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비 올 때 봉지를 씌우면은 병균 발생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날이 좋은 날을 택해 가지고 봉지 씌우기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7월 20일에서 8월 31일 사이는 봉지 벗기기를 합니다. 사과를 싼 봉지는 수확기 30일에서 40일 전에 겉봉지를 벗기고 일주일 후에 속봉지를 벗겨주는 게 착색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봉지 벗기기는 사과의 온도가 외부 온도와 같아지는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이걸 벗기는 게 좋다고 합니다. 봉지를 너무 빨리 벗기면 착색이 안 되고 병해충 후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고 너무 늦게 벗기면은 착색 불량과 당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8월 1일에서 9월 20일 사이는 장마로 인해 가지고 습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해에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8월 31일에서 9월 20일 사이는 잎따기를 해줍니다. 봉지를 벗긴 후에 가일 주위에 난 잎을 따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햇볕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1차 잎따기는 9월 하순경에 과실에 닿는 잎 주변에 잎을 따주고, 그리고 2차 잎따기는 10월 상순경에 좀 더 확대해가지고 따주고, 그리고 3차 잎따기는 10월 중순 이후에 수확기까지 따주는데 한 과실당 약 40에서 70엽 정도, 잎이 40에서 70엽, 40에서 70엽 정도 이게 남아 있어야 과일이 익는데 적정한 개수라고 하니까 그거를 수확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남기고 나머지를 따주는 게 좋겠습니다. 9월 10일에서 9월 23일은 착색을 위하여 반사 필름을 깔아주기 해줍니다. 9월 20일에서 10월 10일 사이는 추비, 가을에 시비하는 추비에는 질소질 비료가 많게 되면 내한성이 약해져 가지고 동해를 받기 쉽기 때문에 질소질이 적게 든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9월 20일에서 10월 20일 사이는 낙엽이 지는 시기고요. 9월 20일에서 11월 24일 사이는 태풍에 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태풍이 발생하게 되면 병충해가 막 본물처럼 일어나죠. 그리고 낙과가 되고 과일이 떨어지고 도복, 나무가 쓰러지는 이런 피해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병충해 관리,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나무는 발생하는 병해가 35종 정도이고 해충은 312종으로 가수류 중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도 20여 종이 된다고 하니까 사과나무를 재배할 때 가장 중요한 병충해 방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가지 병이 가장 중요한 병인데요. 그 첫 번째는 4월 20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갈색 무늬병,
4월 20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갈색 무늬병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5월 31일에서 7월 10일 사이, 5월 31일에서 7월 10일 사이에 견무늬 썩은 병, 그리고 7월 10일에서 8월 20일 사이에 사과 혹 진딧물, 네 번째는 8월 20일에서 9월 10일 사이에 탄저병, 다섯 번째는 9월 10일에서 10월 10일 사이에 잎말이 나방, 그리고 10월 10일에서 10월 31일 사이에 복숭아 심식나방과 순나방 약을 방지하여 주면은 사과나무에 대한 1년간의 병충해 방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사과나무 재배 연간 주요 일정 및 작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